어떤 계층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을 목표로 살지는 않는다. 자신이 번 것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은 항상 궁핍의 벼랑에 매달려 있는 꼴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무능력해져서 시간과 환경의 노예가 된다. 그들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남으로부터의 존경은 물론이고 자존심도 잃어버리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아껴 쓰고 저축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기계와 미덕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사람은 그와는 다른 입장에 있다.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돈은 언제나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 그는 더 이상 시간과 운명에 농락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조건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 남에게 불임을 당하거나 자신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사람이 현명하고 생각이 깊을수록 근검하고 소박하다. 미개인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손에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역경에 처할 경우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에 미리 대비한다. 그는 자신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 결혼한 남자에게 지워지는 책임감은 얼마나 무겁던가. 그런데도 이 책임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충고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결혼 생활과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족을 굶기지는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죽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자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근검절약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이다. 근검하지 않는 남자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고 떳떳하지 못하다.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비록 그 가혹함이 무지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버지가 여윳돈을 술 마시는 데 써버리고 저축은커녕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다 그가 죽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희생물이 되고 만다.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중산층과 상류층까지 하류층 못지않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분수에 넘치게 몹시 사치스럽게 생활하며 눈부시고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천박한 쾌락을 추구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비싼 와인을 마시고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 몇 년 전 휴미 의회에서 영국인의 생활 수준이 너무 높다는 발언을 하자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런지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한다.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써버리고 그러다가 인생까지도 내팽개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저축하는 방법이나 쓰는 방법을 잘 모른다. 설령 저축을 잘할 수 있는 비결과 절약 정신이 있어도 쓰는데 필요한 지혜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일시적으로 쾌락에 대한 열광에 사로잡히면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모든 것을 내던져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망각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굳은 의지력과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겠다는 결단력만 있으면 조절할 수 있다. 저축하는 습관은 대개가 자신과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난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낭비하고 사치하는 생활 방식은 피하도록 하라. 사치품일 경우에는 최대한 싸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게 쓰면 당연히 많이 모으게 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버릇은 방탕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지름길이다. 키케로는
무언가 사려고 열광하지 않는 것이 수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앤세일에 현혹된다. 여기 정말 싸게 파는 곳이야. 우리 이거 사자. 이거 쓸모 있을까?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이런 구매 습관에는 유행도 한몫한다. 어떤 사람은 도자기 가게를 차려도 될 만큼 많은 골동품 도자기를 사들인다. 어떤 사람은 고미술품을, 어떤 사람은 고가구를, 어떤 사람은 고급 와인을 사들인다. 모두 대단히 싼 값으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사는 것은 별로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 골동품 감정사의 매입가 비용으로 구입하되 너무 자주 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호레이스 월폴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들여놓을 공간도 살 돈도 없다. 청년과 중년 시절에는 즐겁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방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평생 잘 벌고 잘 쓰던 사람이 늙어서 이웃의 동정과 자선에 의지해서 빵을 구걸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모습도 없다. 이런 생각은 결단력을 갖고 훗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절약하는 데 자극이 될 것이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검약을 훈련하고 노년에는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으므로 근검 절약의 원칙을 훈련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은퇴가 가까워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훈련과 다르다. 젊은이들은 은퇴가 가까워 오는 아버지보다 소비하는 금액이나 소비하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에 방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돈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아버지의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이 쓰다 머지않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그래도 끝없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악한 수단과 불법적인 소득에 손을 뻗는다. 그는 단숨에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투기를 하거나 자기가 가진 돈보다 과도한 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승승장구한다. 그는 경험을 얻게 되지만 이것은 선의가 아닌 악의 결과이다. 소크라테스는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근검한 이웃이나 자신이 번 돈을 최상의 이익이 나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 배우라고 충고했다. 검약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며 실제로 보고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컨대 두 남자가 하루에 5실링을 번다고 치자. 두 사람은 가정 환경이라든가 지출면에서 동일한 조건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저축을 하며 정기적으로 저금을 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한다.